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 바로 이어서 하고요. 내용이 엄청 짧으니까 이거 진짜 내용이 개념이 이렇게 짧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개념이 짧은 만큼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것도 이게 녹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해왔던 그 기본적인 계산들을 그대로 완벽하게 갖고 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씩 생기는 거 법칙들을 조금씩 추가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인데 네모 2번이고요. 자, 지수 법칙입니다. 짜잘짜잘한 거 다 뺐어요. 원래 이 단원의 이름이 시계 계산인가 그런 건데 선생님이 짜잘짜잘한 거 다 뺐어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 뿐이라서 그거를 중학교 2학년 강의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느낌 수업 금지예요. 느낌 수학이 뭐냐면은 너네가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거야. 예를 들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네가 그냥 덧셈이 써 있고 숫자가 2개씩 써 있으니까 그냥 더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의 제곱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얘네를 더해서 3의 4제곱이라 쓴다든지 이런 느낌 수학 아예 금지예요. 알겠죠? 그냥 너네가 솔직히 3의 제곱 계산 안 돼요? 9죠. 그죠? 9 더하기 9는 18이잖아요. 얘네가 18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느낌 수학 절대 금지예요. 알겠죠? 철저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석하는 거 알겠죠? 철저하게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해석만 되면은 이제 그게 이미지로 바꾸면 돼요. 너네가 그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너네가 그 언어를 해석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간략화하기 위해 그거를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공식 자체를 이미지화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 너네가 다른 학원에서는 이미지만 가리키거든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말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말로 다시 해석해서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너네가 그 이미지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럴 때 곱하는 거야. 이럴 땐 그냥 더하는 거야. 이럴 땐 그냥 곱하는 거야. 이렇게 배워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지수 법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거듭 제곱이에요. 거듭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뭔지는 알아요. 근데 너네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듭 제곱이 항상 뭘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곱하기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너네가 곱하기를 구구단으로 그냥 처음 외우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듭 제곱하고 곱하기는 사실 말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듭 제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반복된 수의 곱하기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거듭 제곱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반복된 수의 곱하기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거듭 제곱을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곱하기를 우리가 왜 사용하냐면은 반복된 수의 덧셈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는 덧셈하고 엄청 긴밀한 그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곱하기를 말로 해석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단은 거듭 제곱을 예를 들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a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a 곱하기 a를 손 아프게 세 개를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쓰냐면 a를 3번 곱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a 더하기 a를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손 아프게. 이거는 3 곱하기 a라고 써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3a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면 우리가 a의 n제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a의 n제곱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제 a 곱하기 a 점점점 곱하기 a 이게 n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 곱하기 a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얘는 a 더하기 a 점점점 a가 몇 개인 거예요? n개인 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a의 n제곱, a의 세제곱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a를 3개 곱함, 이 친구는 a를 3개 더함. 그럼 이 친구들은 뭐라 해석할 수 있어요? a를 n개 곱함. 그럼 이 친구는요? a를 n개 더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막 중학교 1학년 계산에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막 62 곱하기 3 예를 들어 3 빼기 71 곱하기 이렇게 하죠. 그럼 62 여기 3이 아니라 한 6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런 계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막 620 만들고요. 얘를 막 62 곱하기 7을 잼민이처럼 막 이렇게 계산해서 막 써요. 그 다음에 큰 숫자 2개를 빼거든요. 이게 진짜 답답해요, 나는. 62가 10개 더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2를 7개 뺀대요. 그러면 10개에서 7개를 빼면 얼마예요? 3개 아닌가요? 얘는 그냥 62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덧셈을 이해하면은 되게 간략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는 얘기예요. 분배 법칙도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랑 거듭제곱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복된 수의 덧셈을 간단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3을 2번 곱함이고 거기에 3을 하나 더 곱했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3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거듭제곱이랑 곱하기를 우리 완벽하게 이해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쓸 필요 없고요. 여기 우리 필기한 거 요거는 필기합시다. 멈추시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인데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수 법칙을 이제 배워볼 건데, 자, 괄호 1번부터 봅시다. 이거 지수의 합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뭐든지 다 이게 기본인데 말로 해석하면 다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우리가 혹시 뭐가 되는지 알고 있나요? 뭐가 되냐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돼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말로 해석하면 돼요. 잘 보세요. a를 n개 곱한 거에 n개를 더 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를 m 플러스 n개 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a를 m 플러스 n개 곱한 거 아니냐고요. 그냥 a를 m개 곱한 거에 n개를 더 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a를 m 플러스 n개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a를 2번 곱한 거에 a를 3번 곱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a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5번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2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거를 지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수의 차예요. 선생님이 이 지수의 차를 설명하기 위해 작년에는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것도 딱 뺐어요. 그냥 이것도 말로 해석하면 그냥 끝나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m 빼기 n이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말로 해석하면 돼요.
A를 M개 곱한 거에 N개를 나눈 거죠. 근데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분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곱하기 A의 N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 약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네가 막 이런 실수를 해요.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곱하기 A 제곱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약분 처리를 하는데 너네가 6하고 2를 곱셈처럼 약분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A의 막 세제곱이 나와요. 아니죠. 틀렸어요. 틀려 먹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느낌 수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수학 제발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이거는 A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A 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이 A 2개만 약분이 돼요. A가 몇 개 남는 거예요? A에 4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A 6개를 곱한 거에 2개를 나눴다는 거 A 2개가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4개가 남는 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약분 처리가 돼서 둘이 빼기 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빼기 연산이 돼서 A의 4제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예시도 하면 좋겠죠. 어려운 예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문제를 하나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좀 숫자가 막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2 x 6제곱 y 7제곱 나누기 3x 세제곱 z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3x 세제곱 y z죠 z z분의 1로 바꿔준 다음에 약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2하고 3은 약분이 안 되래요. 그죠? 근데 약분이 되는 게 여기 x 세제곱이 약분이 되는 셈 어떻게 하라고요? 뺄셈 하라고요. 왜요? 얘가 xxx 6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x 3개를 나누는 거니까 3개가 아니 그러니까 각각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개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뭐 이게 얘네들은 그냥 분모에 있고요. 3z분의 32 x 세제곱 y 7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쓴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괄호 2번까지 필기하시고요. 예시는 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겠습니다. 괄호 3번. 괄호 3번은 지수의 곱이거든요. 그럼 지수가 곱하기 연산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연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냥 A의 M 곱하기 N이 돼버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너네가 이해하기 좋게.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A를 M개 곱한 걸 이 n제곱이 무슨 뜻이에요? n개 곱함.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n개 곱함. 진짜 너네는 이거 하나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괄호 치고 n제곱이라는 건 이 괄호에 n제곱이 걸려 있지 않아요? 너네가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얘들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은 8분의 1에 3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8분의 1에 제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너네 항상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8분의 1 제곱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8분의 1이에요. 왠지 알아요? 너네는 1에만 제곱을 건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체가 제곱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를 쳐주고 괄호에다 제곱을 걸게 되면 얘가 전체 제곱이 되면서 64분의 1이 된다고요. 분모에도 제곱이 걸린다고. 이해돼요? 한마디로 괄호에 거듭 제곱이 있다라는 거는 이 괄호 안에 거를 다 거듭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괄호 4번도 내용이 저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A를 M개 곱한 거를 N개 곱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A 세제곱에 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3개 곱한 걸 2번 곱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연산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A 3개, 여기 A죠? A죠? 어떻게 돼요? A가 6개 곱해지게 되겠네요. A의 9제곱하면 뒤져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 연산이 일어난다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먼저 선으로 말로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너네가 이미지를 가져가면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이미지만 쳐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미지만 딱 가져간 다음에 그 나중에 까먹어요. 너네가 진짜 고등학교 한 3학년쯤에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지수 법칙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때는 지수 함수라는 게 나와서 막 지수에 막 별게 다 나와요. 너네가 지금 지수에 숫자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뭐 해봐야 문자 한 개잖아요, 그렇죠? 막 지수에 다항식이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별게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수 법칙이 더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마다 너네가 요 이해했던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새롭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이미지만 딱 암기를 해놓으면은 다시 까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내가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미지는 당연히 쉽게 가르칠 수 있어. 너네 이미지 가르치는데 진짜 10초 걸려요. 그렇죠? 근데 너네가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까먹어도 너네가 다시 그거를 생각해내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괄호 4번 봅시다. 괄호 4번이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지수의 분배요. 사실상 지수에 곱하고 지수 법칙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요런 숫자가 있다고 해보고 요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괄호에 거듭 제곱이 있었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얘가 n제곱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이라는 연산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곱셈 연산을 3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너네가 이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 꼭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전체에다가 거듭 제곱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의 n제곱 곱하기 a의 3n제곱 곱하기 b의 2n제곱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하죠. 괄호 안을 n번 곱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n이 예를 들어 짝수가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네가 항상 그냥 얘네한테만 그냥 거듭제곱만 해주고 만단 얘기예요. 그냥 느낌 수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n이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n이 2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4분의 49 a의 6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는 연습할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지수 법칙 4가지를 계속 연습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 헷갈리게 그 이미지가 이제 딱 정립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다 해석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쓴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